오늘은 저희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과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정치적 전면전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속되는 기밀 문건 유출, 대선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장로님이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메카시 대표가 하원 의장에 일단 선출이 됐고요. 예. 네, 이제 공식 업무에 돌입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요.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사사건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정당이니까 그 뭐 서로 부딪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 지적하신 대로 그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된 지 이제 첫째 주인데 네. 이번 주에 그들이 이제 표결에 붙인 여러 그 법안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공화당이 그 어떤 이슈들을 최우선시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게 상당히 한 주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많은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물론 이제 그 이번 앞으로 2년 동안 그 하원 회기 2년 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네. 2년 동안 하원을 어떤 규칙으로 어떤 룰로 이제 그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서 관한 규칙을 이제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고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주 내내 일주 내내 이제 그 의장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할 때에 그 공화당 그 20명 정도가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그 낸시 펠로시 과거 전 그 의장이 너무 이렇게 독재적으로 그 하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 의원들의 권한을 많이 뺏어갔다 의장이.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아주 그 수천 장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복잡한 그 법안들도 그 하원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공개하고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24시간 이후에 바로 표결에 붙여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그 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표결에 붙여버리는. 이제 그것을 72시간, 24시간이 아니고 72시간으로 늘리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투표를 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규칙들을 이제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하원 의장으로 이제 나왔던 당시 지난주에 나왔던 케빈 메카시와 이제 계속 이제 그 협의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그것을 다 이제 달성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과가 돼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동부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시간에 네. 그것이 이제 의장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장이 이제 선서에서 먼저 그 하원 의원으로서 취임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머지 의원들도 취임을 해서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겨우 이제 하원이 이제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회기에 들어갔는데 그 룰을 패스한 그 외에도 보면은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공화당이 늘 얘기했던 것 같이 그 IRS 국세청의 직원을 민주당이 현재의 7만 4천 명인가요? 네. 7만 4천 명인가를 그 두 배로 늘려 추가로 7만 4천 명을 더 해서 정원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화당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것은 국민들을 또 스몰 비즈니스 작은 비즈니스들을 서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억압하는.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세청을 통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 정권이 IR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 자기의 그 필요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못 살게 한 그 전적이 있거든요. 통제하려고 하는. 예. 근데 그 어느 그 국가 부서보다도 큰 국세청의 그 이 직원을 배로 불려서 네. 그래서 그분들 말은 뭐 민주당 그때 당시 통과시킬 때는 우리는 이렇게 빌리네어들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만을 우리가 쫓아가겠다 그랬지만은 사실 그분들은 돈 많은 분들은 항시적으로 이제 아디스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것을 이제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런 투표를 했지만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이제 중국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자. 지금 중국에서 오늘 시간은 없지만은 그 중국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 위원회를 형성하는 그 표결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우리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 이제 눈여겨 봐야 될 만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뭐냐면은 그 낙태에 관해서 낙태를 시도하다가
낙태가 실패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네. 태어난 경우에 그 아이를 그 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메디컬 케어라든지 그렇게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케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죽이는 경우,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는 그냥. 거죠. 방치 혹은 뭐 유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죽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그런 법안을 이제 그 공화당이 제안을 하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왜 이런 법안이 생기냐면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원치 않을 경우, 네. 그래서 이제 낙태를 시도하는데 낙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대요. 태어난 경우에 지금도 보면은 그 어머니와 그 산모와 그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시술하는 그런 그 병원이나 단체에서 하는 시술이겠죠. 뭐 플랜드 페런트후드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플랜드 페런트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겠죠. 합의하에 의사와 그 산모가 합의하에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인이네요.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리겠다. 법적인 책임을 물리겠다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다 의원들이 찬성을 하겠죠. 네. 근데 통과되는데 220대 210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2명 빼고 다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한 명은 그 텍사스의 지역구가 있는 의원인데 이분은 반대 그 찬성표를 확실히 던졌고 민주당에서 유일한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의 또 한 명은 이제 기권을 했고 투표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210명의 민주당 의원은 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다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면서 참 내가 언젠가는 이제 보건방송에 내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사고를 한번 낼 것 같은데 여기 나와요. 네? 네. 아니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생명들 네. 그리고 그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명인데 그 귀한 생명인데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 아이가 몸 속에 있을 때는 그 여성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제 여성의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그 여성에게 이제 맡기지만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네. 물론 낙태를 시도하다가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태어난 생명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처벌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잘못 태어난 것 자체도 낙태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AB 2223 2223이라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가 되고 주지사가 이미 서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을 문구를 보면은 perinatal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 전후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법적인 그러니까 이미 캘리포니아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one party government로 이 캘리포니아 주의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늘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래서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난 후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 어린 생명들을 지키겠다. 네, 보호하려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의도로 공화당이 이거를 이제 표기를 붙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설명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이 법은 복잡한 법도 아니고 내용이 아주 간단한 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참 정당을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적인 양심상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reconcile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공화당은 나는 고맙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작년 그 11월 달에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그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에 이 여당이 그 증거 참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낙태 이슈 때문에 작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엄청난 그 피해를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공화당이 이것을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법을 그 이 첫 주에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킨 것을 보면은 저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고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거는 정치적인 자기의 성향을 벗어나서 신앙인으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하원 다수당 공화당이 낙태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키긴 했지만 뭐 상원이 또 민주당이 갖고 있고 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최종 통과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공화당이 이렇게 신념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상원을 그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한 두 석 차이지만은 네. 다수당으로 있고 또 이제 그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그 비토 그걸 이제 사인을 안 할 수도 거부권. 있죠. 네. 그 상원을 하원을 다 통과시키더라도.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보건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이게 유권자로서 또 국민으로서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선택을 하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투표는 선택인데 어느 정당이 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과 부합을 하고 나의 가치관을 지켜주는 정당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 사실 작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이제 그 좀 이 낙태 이슈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어려움을 선거 때 그 예상했던 만큼의 그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못했죠.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그 법안들을 이제 그 다시 이제 투표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각 정당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치도 정당도 우리는 그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당이 나의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그 이 가치관을 지켜주는 정당인가에 대해서는 그 정당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네. 그 표기 아닌가. 그리고 또 같은 날 두 번째로 또 그 하나를 통과시킨 것은 표기를 붙여서 통과를 시킨 것은 작년에 6월 달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관련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바로 이것을 반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 초이스 그 사는 사람들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 라이프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들이나 혹은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이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낙서를 하기도 하고 협박을 이렇게 기물을 하고. 파손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안을 그 또 표기를 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 낙태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생명, 어린 생명을 그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생명에 관한 그 가치관은 분명히 양 정당의 그 입장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나는 그 이번 주에 우선적으로 공화당이 이런 그 법안들에 대해서 그 통과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상당히 고맙다. 네, 환영할 일이죠. 환영할 일이고 저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은 누구든지 권력을 원하거든요. 네. 선거에 나가면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자기의 선거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는 데에 해가 될 수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나서는 주는 것은 상당히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죠. 네. 예. 사실 크리스천으로서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깊이 고민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 언론의 큰 관심을 또 받았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양파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건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FBI가 자택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수색을 좀 심하게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국가의 기밀 문서, classified documents, 비밀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이제 자서전 혹은 이제 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의 경험에 대한 책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문서를 이렇게 classify or declassify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이만이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혹은 이제 빨리 선거 끝나고 퇴임하면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이제 이렇게 묻어서 나갈 수도 있고 가지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부와 그 퇴임한 대통령과 이제 서로 변호사들끼리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 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절차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이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에 이 바이든 정부 이 법무부의 수많은 직원들이 아주 중무장을 하고 수많은 차들이 그 집 앞에 집결을 하고 강제 수색을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분위기도 험악했어요. 마치 무슨 아주 엄청난 갱 두목을 체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은 미국 역사상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민주당이 상당히 작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주 공화당은 나쁜 사람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에 많은 정치인들이 혹은 이제 민주당 정부의 편을 드는 그런 이제 이 뉴스 미디어라든지 방송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의 문서를 훔쳐가는 도둑놈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은 험한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지금 우리 변호사와 정부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식으로 아주 험한 모습을 보이는 거냐. 그리고 이 문서들 중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나오면서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서 declassify 비밀 문서를 다시 아닌 것으로 하는 내 권한을 사용해서 한 문서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음에도 강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번 주에 터진 일은 이번 주 수요일쯤 터졌나요? 네,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터진 것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그냥 이 백악관의 수석 대변인이 아주 그냥 혼쭐이 나고 있어요.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설명하는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작년에 11월 달에 선거를 며칠 앞두고 처음으로 이 연방 법무부가 무슨 이 정보를 들었냐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현 대통령이 자기의 집이나 혹은 이 워싱턴 D.C.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이 펜 바이든 폴리시 센터라고 정책 센터를 만든 빌딩 안에 사무실 안에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정부가 가지고 있던 비밀 문서들이 지금 있다. 발견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 정부가 파악을 하게 된 것은 작년 중간 선거를 바로 며칠 앞둔 11월 초인 것으로 이제 지금 밝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틀 전에 터졌죠. 그 나왔는데 계속 지금 이제 알려지는 것이 그보다 더 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질문을 받으면서도 애매한 대답을 하거나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닫게 하고 지금 이제 대신해서 백악관의 수석 대변인이 지금 기자들은 이제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이제 바이든 정권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심한 말을 또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정치계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맞습니다. 어떤 무슨 불륜을 저지르고도 내가 하거나 내 편이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었다, 로맨스였다. 그러나 내 적이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의 문서를 기밀 문서 아닌 것으로 클래시파이, 디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자기 이 비밀 문서 이 국가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가서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 전에 이제 부대통령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일부는 자기 집에 그 델레웨어에 있는 그 자기 집에 그 차고 그 집도 큰 집도 아니고 이제 일반 집인데 네. 차고에 박스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우리 집에도 보면 창고에 그 차고에 많은 박스들 쌓아놓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아, 기밀 문서를. 기밀 문서를.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당시에 중국이라든지 여러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많이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밀 문서가 지난 6년 동안 그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개인 그런 그 이 부동산에서 있었다는 그러면 그 집안을 들어오고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아, 그리고 그 문서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그 헌터 바이든이 그 집에서 이제 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사해 나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문서건에 대해서는 이 현재 법무장관이 그 어토니 제너럴이 그 이 특별 검사를 지명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 검사가 지금 이제 그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그 이번 건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 문서건에 대해서도 이 특별 검사를 지명해야 될 것이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 법무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별 검사를 이제 지명을 했죠. 네. 그분이 한국이세요. 네, 로버트 허. 로버트 허. 네. 이제 그 허 씨를 영어로 her, H-U-R이라고 하는데 로버트 her 그 메릴랜드 주의 그쪽 지역에 과거에 검사장을 했던 분인데 변호사인데 지금은 변호사인데 그분을 특별로 지명을 해서 이제 특별 검사로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올 텐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이 그 발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6년 동안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문서건을 보면서 자기가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심한 공격을 하고 심한 표현을 하고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 좀 궁지에 몰린 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실 헌터 바이든 행적을 볼 때 중국 쪽 인사들도 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기밀 문건 유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것 같긴 한데 대선 이제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얘기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네. 그거는 이제 이 비밀 문서가 발견된 장소 중에 한 곳이 이제 그 펜 바이든 폴리시 센터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그 이 바이든 이 정책 연구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단체거든요. 네.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 관련된 그 곳에서 사람들이 $30 million, 3천만 불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 들락날락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미국의 그 기밀 문서가 발견이 됐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 그 트럼프 그 문서 사건을 보면서 왜 그 법무장관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이 뭐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네. 그런 똑같은 그런 이제 논리를 적용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그 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집이나 이 문서가 발견된 것에 정부 요원들을 파손하지 않느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집에 한 것 같이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누군가가 음모로 인해서 그 이런 문서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집이나 이런 발견된 장소에다가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이제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실수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제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도 그 민주당 그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이거는 누군가 심은 것이다. 물론 이제 누가 심은 것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음모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 그 정적인 공화당 쪽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 그 의원들 그 정치인들 가운데 다음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으로 봐서는 출마를 또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 자신들은 이 다음 2년도 안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혹시 출마하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도 모금을 하고 준비를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럴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민주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고 뭐 그건 알 수 없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내년의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표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지만은 지금 그분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할 것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 이것이 이제 빨리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포기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그 민주당 정치인 그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사실 새 인물이 지금 마땅히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모두 지금 이런 기밀 문건 유출 문제가 있어서 조사 후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러다 보면 대선 구도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해리스 부대통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대권의 민주당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대권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죠. 네. 네, 스티브 왕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왕보의 미국을 읽다 방송은 미주 복음 방송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그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